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시장 골목, 작은 붕어빵 가게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묵묵히 붕어빵을 굽는 70대 할아버지. 하지만 그의 과거에는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시장을 휘젓는 건달들과의 갈등, 작은 꼬마 손님을 향한 위협,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할아버지의 놀라운 실력까지. 붕어빵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이야기. 과거 북파공작원이었던 비밀스러운 정체를 암시하는 순간들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영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감아돕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길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죠. 그 가운데 한 구석, 간판도 없이 붕어빵이라고 적힌 작은 팻말만 세워진 작은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은 멀리서도 그 향기만으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붕어빵 틀 앞에는 이른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가 허리를 약간 굽힌 채 서 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반죽을 붓는 동작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수십 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듯한 익숙함이 묻어나죠. 할아버지의 얼굴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고 깊게 패인 주름만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나가던 채소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붕어빵에 집중해요.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시장 사람들은 그가 붕어빵을 팔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죠. 그저 붕어빵 할아버지라고만 부릅니다. 붕어빵 10개 주세요. 손님이 다가와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갓 구워낸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아주죠. 그의 모든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역시 할아버지 붕어빵이 최고예요. 손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가 하루에 하는 말의 대부분이 이 한마디인 것 같아요. 시장 골목 건너편 과일 가게 앞에서 젊은 여성 상인이 이따금 붕어빵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옆 가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 할아버지 몇 년째 저러고만 계셔. 자기 얘긴 절대 안 하시더라고. 그러게, 이름도 모르지. 그냥 붕어빵 할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옆 가게 주인이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붕어빵은 정말 맛있어.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할아버지는 이런 대화들이 들리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듣고도 무시하는지 알 수 없지만 변함없이 붕어빵만 굽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는 이 작은 트럭과 붕어빵 틀 사이에만 존재하는 듯합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혼란은 그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때로는 원치 않는 방문객들도 찾아오죠. 오늘도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시장에 들어섰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거만함이 가득하고 눈빛은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날카롭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죠. 이들은
이 시장의 불청객이지만 누구도 쫓아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주머니, 이번 달 자릿세도 잘 챙겨주셔야죠. 건달 중 하나가 과일 가게 앞에 서서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근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스며 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카운터 아래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요즘은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납니다. 장사 안 되는 건 우리랑 상관없죠. 안 내면 장사 접어야지. 건달은 봉투를 거칠게 받아들며 싱글벙글 웃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잔인함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릿세를 내지 못한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의 물건들이 다음 날 모두 망가져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건달들은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자릿세를 걷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억지로 웃으며 돈을 내고 어떤 상인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봉투를 건넵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두가 짐작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붕어빵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묵묵히 붕어빵만 굽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일인 양 무관심해 보이지만 그의 눈빛은 간간히 건달들을 향해 흘러갑니다.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처럼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건달들이 하나둘 가게를 돌며 자릿세를 걷다가 마침내 붕어빵 가게 앞에 도착합니다. 셋 중 가장 키가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붕어빵 틀을 내려다봅니다. 여기가 소문의 그 붕어빵 가게구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이, 할아버지, 우리도 붕어빵 좀 먹어봐야겠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해서 반죽을 붓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오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 다른 건달이 짜증을 내며 붕어빵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맛있겠네. 그는 한 입 베어 물고는 과장되게 맛있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건달들은 웃으며 붕어빵을 몇 개 더 집어 먹기 시작했어요. 주변 상인들은 걱정스럽게 쳐다보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요. 이거 그냥 공짜로 먹어도 되는 거지. 할아버지, 첫 번째 건달이 비아냥거립니다. 그의 말에는 도발이 담겨 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건달들은 할아버지의 무반응에 흥미를 잃은 듯합니다. 아, 재미없는 영감탱이네. 다음에 또 올게. 그들은 웃으며 붕어빵 몇 개를 더 가져가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붕어빵을 뒤집는 그의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억눌린 감정이 그의 동작에 살짝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지만 건달들은 다시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잠시나마 평화를 누리며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시장은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공기 중에 뒤섞여 있죠. 붕어빵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묵묵히 반죽을 붓고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할아버지는 평온을 찾은 듯합니다. 그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시장 입구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죠. 건달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건달들의 걸음걸이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 시장이 자신들의 영토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하게 걸어 다니죠. 선두에 선 건달이 크게 외치며 시장을 휘젓고 다닙니다. 건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 차 있어요. 자릿세를 걷는다는 명목으로 상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지죠. 상인들은 한숨을 내쉬며 각자의 가게 서랍에서 돈 봉투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반항하지 않아요. 시장에서의 장사는 이미 쉽지 않은데 괜히 문제를 일으켜 가게까지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건달들은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자릿세를 걷기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태도가 더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금액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죠. 상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상인들의 눈 속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럴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체념도 함께 있어요. 마침내 건달들이 붕어빵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거만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번에는 더 강하게 할아버지를 자극하려는 눈빛이 역력했죠. 첫 번째 건달이 붕어빵 틀 앞으로 다가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반응 없이 붕어빵을 계속 굽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마치 건달들이 할아버지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건달이 말을 이어갑니다. 건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고 있어요. 건달들은 붕어빵을 마음대로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붕어빵 틀에 손을 뻗어 막 구워진 뜨거운 붕어빵까지 건드립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일정합니다. 수십 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경험이 묻어나는 손놀림입니다.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상인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인들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미안함도 섞여 있습니다. 자신들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죠. 세 번째, 건달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할아버지를 자극합니다. 건달의 말에는 노골적인 도발이 담겨 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어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반응에 건달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건달들은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붕어빵을 굽고 있을 뿐이죠. 가끔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건달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 미세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건달들은 할아버지의 침묵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건달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불안감이 시장에 감돕니다. 상인들은 건달들이 떠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죠. 내일 또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시장은
오후부터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한산해졌어요. 붕어빵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앞에 놓인 붕어빵 틀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추워진 날씨 덕분에 따뜻한 붕어빵을 찾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붕어빵을 굽고 담고 건네주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어요. 멀리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가는 아이들 중 일부는 시장으로 들어오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그 중에서 키가 작은 초등학생 하나가 붕어빵 가게를 향해 뛰어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해요. 꼬마는 붕어빵 가게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적거립니다. 꼬마의 손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가 나옵니다. 아마도 소중히 모아둔 용돈인 것 같아요. 꼬마는 할아버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갑니다.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붕어빵을 사려는 순간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소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건달들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건달들의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말소리도 평소보다 더 크고 거칠어요.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의 건달들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죠. 상인들은 건달들을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건달들이 취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상인들의 얼굴에는 더 큰 두려움이 서려 있어요. 지난번보다 더 심한 괴롭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직감한 듯합니다. 건달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하나둘씩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붕어빵 가게 앞에 있던 꼬마는 할아버지에게서 붕어빵을 받느라 건달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건달들은 시장을 휘젓다가 붕어빵 가게와 꼬마를 발견했어요. 건달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지난번 할아버지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건달들은 꼬마를 보자 불량한 미소를 지었죠. 할아버지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듯합니다. 건달들이 붕어빵 가게 쪽으로 다가오자 주변 상인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저런, 저 아이가 하고 중얼거리지만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아요. 모두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꼬마는 여전히 할아버지에게 1,000원을 내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막 붕어빵을 담으려는 순간 건달 중 하나가 꼬마 옆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꼬마의 손에서 1,000원짜리를 낚아챕니다. 야, 너 돈 많네? 이걸로 우리가 붕어빵 더 먹어야겠다. 건달이 꼬마를 향해 조롱하듯 말합니다. 꼬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겁에 질린 표정을 짓습니다. 꼬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꼬마가 말합니다. 그거 제 용돈인데요. 꼬마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과 두려움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건달들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죠.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붕어빵을 굽던 손을 멈춥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동작에 변화가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등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건달들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건달들은 꼬마의 돈을 흔들며 더욱 꼬마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꼬마는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기 시작했어요. 꼬마의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붕어빵 틀 위에서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굳은 의지처럼 보여요.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꼬마에서 건달들로 다시 꼬마로 옮겨갑니다. 할아버지의 눈 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시장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모두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의 키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구부정하게 붕어빵을 굽던 모습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이제 꼿꼿이 서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소리가 잦아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붕어빵 할아버지에게 향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달들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무표정하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진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건달들을 향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그 눈빛 속에서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먹어, 뜨거워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은 시장 전체를 압도하는 듯했죠. 돈, 돌려줘라. 건달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여전히 늙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에요. 선두에 선 건달이 할아버지를 향해 조롱하듯 소리칩니다. 괜히 나섰다가 다칠 거라는 협박이 담긴 말이었죠.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건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경고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시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합니다. 주변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건달이 할아버지를 밀치려고 손을 뻗습니다. 그 순간 너무 빨라서 눈으로 쫓기 힘든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건달의 손목이 한순간에 뒤틀리며 그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너무 빠르고 깔끔한 동작이라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건달이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건달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할아버지의 자세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지만 할아버지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어요. 마치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흔적 없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이제 건달의 손목을 잡고 있어요. 그 손길에는 수십 년간 연마된 정확함과 절제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죠. 지금까지 그저 붕어빵이나 굽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여겼던 할아버지의 숨겨진 면모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할아버지는 건달의 손목을 놓아주고 다시 꼬마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꼬마는 놀란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방금 전에 일은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아버렸습니다. 이 붕어빵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건달은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며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건달을 제압한 모습에 다른 건달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에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해요. 꼬마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꼬마의 시선을 느꼈는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나머지 건달들이 동료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웠던 태도가 이제는 살기로 바뀌었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곧 자신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달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시장 상인들 중 누군가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있었죠. 세 번째, 건달은 옆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들은 할아버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무기를 꺼내자 할아버지의 눈빛에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마치 오래된 습관이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건달들이 동시에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보인 광경은 믿기 어려웠죠.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세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할아버지는 그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칼을 든 건달의 팔을 잡아 살짝 돌리자 건달은 무릎을 꿇었어요. 파이프를 휘두르던 건달은 할아버지가 몸을 살짝 틀어 피한 후 손바닥으로 정확히 목을 치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 쓰러졌던 건달이 뒤에서 덤비려던 순간에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팔꿈치로 정확히 복부를 가격했죠. 할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싸움이나 격투기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하고 치명적인 동작이었죠. 군대 격투술 특유의 정확한 타격,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는 절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세 건달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붕어빵 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방금 전 할아버지가 보여준 놀라운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건달 중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의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가면서 팔뚝에 희미한 흉터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상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건달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그런 종류의 흉터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죠. 저거 총상 아니야? 건달이 작은 소리로 다른 동료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건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꼬마에게서 빼앗긴 1,000원을 건달의 손에서 조용히 빼냈어요.
그리고는 붕어빵 틀로 돌아가 붕어빵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다시 느리고 정확해졌어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이 붕어빵 할아버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의 과거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교환했어요. 몇 년 동안 그저 조용히 붕어빵이나 굽는 평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의 숨겨진 면모를 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더 커 보였어요. 건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의 움직임, 팔뚝의 흉터, 그리고 그 특유의 정확하고 치명적인 기술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켰던 것 같습니다. 건달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동료에게 몸을 기울여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마치 오래된 소문을 확인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영감, 혹시 그쪽 건달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가까이 있는 동료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HID, 북파공작원 출신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한국 현대사의 그늘에서 활동했던 특수 요원들, 북한의 침투에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건달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조롱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가, 그것도 생사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었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은 다시 평온을 찾아갔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온 과거의 그림자가 잠시 그 눈빛을 통해 비쳐 나온 것 같았죠. 건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일어났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이상 시비를 걸거나 위협을 가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려는 듯했습니다. 건달들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저 겁에 질린 젊은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건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뒤돌아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시장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괴롭힘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수년간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오늘처럼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은 없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존경과 감사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와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다시 그 조용한 붕어빵 할아버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과거에는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꼬마는 아직도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꼬마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는 꼬마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꼬마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경이로움이 더 커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꼬마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꼬마에게서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할아버지는 붕어빵 하나를 집어 꼬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할아버지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그들 곁에서 붕어빵을 구워온 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할아버지의 존재는 이제 시장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온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함이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비밀,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시장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과거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건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고 손님들은 붕어빵을 사러 올 때면 조금 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할아버지는 꼬마에게 1,000원을 돌려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한 거 먹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의 험한 손길이 꼬마의 작은 손을 감싸는 순간 시장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꼬마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살짝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알아챘죠. 할아버지의 눈가에 잠시 스쳐 지나간 그 부드러운 표정은 오랫동안 감춰왔던 인간적인 면모가 잠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작게 미소 지었죠. 그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유하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장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건달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들은 더 이상 자릿세에 대한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가끔 시장 입구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결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존재가 그들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붕어빵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을 간직한 사람의 침묵이자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겨온 사람의 습관이었죠. 할아버지의 거친 손길과 깊은 주름 속에는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추운 날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고, 누군가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누어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이런 제안들을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붕어빵을 굽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시장에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분이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을 거야.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그저 짐작에 불과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시장의 일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조용한 눈빛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특별한 날에는 꼬마가 학교 가방을 메고 할아버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꼬마에게 따뜻한 붕어빵 하나를 더 얹어주곤 했죠. 마지막 장면. 할아버지가 붕어빵을 굽는 손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붕어빵을 뒤집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붕어빵,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지.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붕어빵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삶의 모든 순간을 뜨겁게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골목 끝에서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붕어빵 할아버지의 작은 트럭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김이 시장 골목을 따라 흘러가며 마치 할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시장 전체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죠. 할아버지의 과거가 무엇이었든 지금 이 순간 그는 시장의 든든한 지킴이였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